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일당백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일당백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상황이 오늘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보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이 양곡법을 비롯해서 야당이 통과시킨 국회에서 통과시킨 6개 법안을 뭐 아주 점잖게 말은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거부권이라는 게 참 윤석열이 너무나도 잘못했다라고 보는 게 이 대통령의 권한인 건 맞는데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매우 예외적이고 뭐 예를 들어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매일 발동하면 됩니까? 네. 그 요건에 맞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거부권을 윤석열이 원칙과 예외를 바꿔서 쓰다 보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도 아마 지금 굉장한 착각 속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더군다나 즉 권한 대행 아닙니까? 그렇죠. 권한 대행이라는 자는 현상의 유지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뭐 자금을 관리한다고 할 때도 뭐 이자 소득이 나온다거나 그 상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법률적 행위만 하는 게 유지관리 행위라고 보는 건데 그렇죠. 어디다가 내가 투자하겠다, 어디다가 투자한 걸 처리하겠다 이거 처분행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거부권 행사라는 것이 삼권분립 체계 하에서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쓰면요 국회로 가가지고 의결정족수가 가중이 됩니다. 그럼 대국회 관계를 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치적인 논란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전 권한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전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전 민주당이 그렇다면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도 아주 부득이하게 전 탄핵을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섭 교수가 46분 전에 서울대학교 교수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한인섭 교수가 똑같은 말을 했네요.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고 그래서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요건은 국회의원 200명이 아니고 과반수기 때문에 200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권성동의 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반박을 해놨어요. 헌법학자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지금 양곡법 등 6개 법안이 아니고 내란 특검하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요게 이제 청문회 끝나면 바로 임명을 해야 될 텐데 내란 특검과 헌법 또 내란 특검은 본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한덕수 본인도 피의자죠. 예. 피의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윤석열과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 거부했었을 때 본인도 사실은 피의자가 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덕수가 지금 내란 특검이랄지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 더 임명하는 거에 관해서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까 말까 하면서 계속 간보다가 뭐 12월 말까지 끌다가 그러면서 본인은 탄핵 안 당하고 계속 이렇게 주고받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정치적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네요. 저는 이번에 지금 내란을 동조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내란 선동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요 반민주, 반헌법 내지는 윤석열 독재를 옹호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저는 확실한 청산 없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건 전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고발도 돼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서류에 지금 부서도 없잖아요. 군부의 절차 다 어겼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자는 탄핵을 당하고 내지는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 권성동 의원이 자꾸 그 헌법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자가 아닙니다. 잠시 대통령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지. 한덕수는 임명직이야. 임명직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갑자기 왜 탄핵 요건을 누구 맘대로 가중시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 가서 따지십시오. 업무를 정지시키는 게 저는 그렇지. 맞다고 봅니다. 예. 탄핵 요건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뭐 3분의 1가 되고 그런 주장을 보수 언론 일부도 뭐 이렇게 군불대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특정한 이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권한을 대행하는 개념이지 말씀하신 대로 그 직을 가진 사람을 탄핵은 그 직을 가진 사람의 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더 대행하고 있는 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상으로 탄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리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지.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법을 전공도 안 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생각해도 간단한 거를 그렇죠. 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 이 사람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 정족수가 3분의 2가 되고 권한 대행을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직을 탄핵하기 위한 정족수가 갑자기 2분의 1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좀 하세요. 조항이 없어. 없는데 없어. 왜 자기가 법을 네. 해석을 그따위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상한 얘기고 다만 이제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뭐 규정 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신인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이것도 헌법학자 등은 현상 유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취지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자제하는 게 좋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상대편에서 이제 제기하는 논리 중에 약간 이제 방어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과거 사례가 있다. 이거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과거 사례라고 하는 거는 참여정부 때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두 개 법안에 대해서 행사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요걸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예. 더군다나 그때 이제 또 한덕수 씨가 또 국무조정실장을 또 해가지고 내가 잘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러면 요거를 뭐 규정과 전례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성의가 있으려면은 저는 최소한 이거 성의가 있으려면은 한덕수 총리가 최소한 여야정 협의체 민주당이 이제 제안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라는 어떤 단위에서 이 대체 입법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는 취지로 국회가 이 그림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면은 100보, 200보, 300보 양보해서 그런 취지로 합의를 해보자라는 게 국회에서 동의가 되면 제2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도 그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거부권 전국에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제동을 걸었냐면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은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안 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끼면서 제동을 걸은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행태인 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해가지고 직무정지가 됐으면 자기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든 좀 이 여야가 이제는 좀 정쟁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국정을 잘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봅시다라고 여당이 제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거를. 그렇죠. 근데 야당이 우리가 국회 제1당이니까는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머리를 맞대봅시다. 이 제안을 하고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놀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걸 거부하고 이런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여당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거부권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라는 사람은 결국 이 윤석열 정권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러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인 어떤 거부권 행사이다. 이런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 아까 특검 얘기하셨는데 예. 내란 특검은 저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연관돼 있어요.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헌법재판관. 사실은 그냥 가더라도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판단과 행보를 하는 건데 지금 기류가 여당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또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덕수가 이유를 뭘로 드는 거냐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오늘 한 얘기도 사실은 오늘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로 든 것도 위헌적인 부분과 뭐 경제에 뭐 가중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 그 경제의 부담과 그 위헌적인 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김건희 특검의 위헌적 대목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추천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예. 그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는 전례가 있고 그 위헌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수차례 뭐 수백 차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의 무슨 얘기도 그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돼서는 이미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는 게 위헌적인 것이다.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이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권한 행사이다. 그렇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명을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순서를 봐야 되는 게 김건희 특검이랄지 내란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미 짜여져 있고 제출이 돼 있고 그냥 통과가 된 거란 말이지. 근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야 이제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일정으로도 지금 보니까 12월 27일에 다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일정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한덕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 특검을 어쩔 수 없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내란 특검을 받으면 그거는 형사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덕수의 지위에 바로 영향은 못 미치겠죠. 좀 갈 거란 말이지. 김건희 특검은 여론의 눈치를 볼 거야.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김건희 특검을 안 받는다면 헌법재판관 3인에 관한 이 동의를 빨리 해서 임명하는 것들 이런 거를 이것까지 안 하기가 힘들 것 같고 김건희 특검을 받는다면 오히려 헌법재판관에 관해서 더 뭐 거부권을 행사한달지 무슨 지연을 더 지연시킨달지 하는 다른 어떤 그래서 중간에 뭔가 헌법재판관과 김건희 특검 사이에 무슨 바터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요, 저는 예. 그 대통령은 예.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요, 예. 이중적 지위라고 합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를 동시에 가지거든요, 예. 대통령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예. 구성권을 상당히 다양하게 해놓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관이 선관위, 그렇죠. 내지는 헌법재판소. 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333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333 원칙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추천해서 선출하는 3인을 대통령으로서 그냥 형식적 임명만 하는 거예요. 지명권이 국회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야당 추천 특검을 하도록 법에 정해놔도 임명은 대통령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제 국가라서 그런 겁니다. 뭐 방통위원도 최민희 의원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야당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임명을 하라고 형식적으로 놔뒀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 거부해버린다? 이건 사실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직무에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헌법상의 국가기관 구성 권한이라고 하는데 책임과 동시에 권한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자기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임명권 행사를 안 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탄핵하기에는 민주당도 정무적인 고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부터 이제 탄핵의 군부를 짚어야 된다고 보고요. 분기점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저는 거부할 대로 타이밍을 잡아놓고 그때는 거부하면은 저는 완전히 탄핵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거는 들어가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한덕수는요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내란의 공범입니다. 음.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 자기 내란 특검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김건희 특검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배우자란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과 한덕수는 지금 내란 공범 사이예요. 그렇죠. 그럼 공범의 배우자의 범죄를 감춰주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국무회의 석상 보면서 저는 매우 큰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자들이요.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는 국무회의와 부서건과 대통령에 대한 직언도 다 못해가지고 이 지경이 터졌거든요. 사실상 윤석열과 같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들인데 저자들이 권한을 대행한답시고 지금 이 키를 쥐고서 야당을 상대하고 또 여당 편을 드는 듯한 이런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전 이걸 내란 공범론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 한덕수는 총리이면서 권한 대행이면서 동시에 내란 수괴의
공범으로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 저는 매우 큰 비참함과 참담함을 지금 국민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어떤 문제를 두 개를 만약에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만 저울에 넣고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뭐 저울질을 한다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할 때 더 사실 파국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헌법재판관 그렇죠. 임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완전히 나라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김건희 특검은 사실 수사와 정의 실현의 논리로 보면 사실 이미 늦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돼. 그리고. 그렇죠. 예, 조금 있으면 그리고 돼. 순차적으로 예. 되죠. 이후에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사실은 6인 체제로 그렇죠. 6인 체제로 가는 것도 6인 체제로 지금 이제 탄핵 심판 절차를 거치는 것도 지금 여당에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절차적인 어떤 뭐 이런 약한 고리들이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이거 가처분 신청 내가지고 가처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는 건데 예. 그리고 결정을 마지막에 할 때도 6인으로 결정을 하는 것에 어떤 약한 고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다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탄핵 인용이 되느냐 이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일 뿐더러 게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중대한 결정을 6명이서 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반론이 이제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변수가 5인 중에서 한 명이 맘 먹고 나 사표 낼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판때기를 깨버릴 수가 있죠.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한참 저 심리가 진행이 되다가 있잖아요. 심리가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나 사표 낼래. 아니면은 몸이 아프다. 몸이 굉장히 아파. 그래 나는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어깃장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버리는 침대 거죠. 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6인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막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요게 그렇죠. 이건 법리적 논쟁으로 갈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국회 추천 몫의 3명을 임명을 해야 어쨌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이 탄핵 심판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 권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걸림돌이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라도 있어서 안 하는 거면 모를까. 오히려 권한 행사를 안 하는 게 위헌적인 것이고 안 하는 게 탄핵 사유라는 지적이 우리 신인길 변호사님 같은 이러한 올곧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웬만큼 뭐 좀 때묻은 헌법학자들도 다 하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 그렇죠. 예. 그럴 수 없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 이거를 뭐 다른 거하고 저울질 해가지고 뭐 내가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범죄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제가 헌법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예. 헌법에 쓰여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111조 2항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3항에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아니 여기 무슨 해석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9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9명 중에 3명은 국회가 임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임명하는 거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근거로 거부합니까? 이게 방통위도 똑같거든요. 방통위도 5인 체제로 해가지고 야당 몫을 2명을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서 오히려 2인 체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대통령이 장악한 상태로 방통위를 갖다가 완전히 그 MBC 장악하는 쪽으로 가다가 법원이 제동건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33 원칙을 우리가 헌법에서 정했고 국회 몫으로 3명을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배제하고 그냥 헌법재판을 진행해버리겠다? 저는 그 자체가 위헌성 시비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전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을 국회 몫을 임명 거부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전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쌓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는 시간을 끌어서 뭐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면 혹시 대선에서 물론 탄핵은 무조건 되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 만한 정치적인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는 시간을 끄는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시간을 끌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시간을 끌 이유가 있나? 아니 내란의 공범이니까요. 내란의 사태의 공범이니까. 정리가 최대한 늦어지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하고요. 아. 시간을 끌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이걸 완전히 분탕질을 해서 보수 언론이 들고 일어나면 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럼 자기들도 직무복귀되고 오히려 내란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덕수도 사실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까? 하죠. 그래요? 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야. 뭐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뭐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만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이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로 보입니다. 예.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 처신을 하는 인물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총리를 이쪽에서도 한 번 하고 저쪽에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뭐 이 그쵸. 시대를 초월하여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장관과 총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근데 감옥 가는데 이번에. 그렇죠. 그렇기도 예. 한데 그렇기도 하거니와 더군다나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 그런 처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못하면은 뭐 내란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처지이고 그렇죠. 뭐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내란의 공범인데 일단 계엄이 됐을 때 부서 서명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내란의 네. 공범인데 실제로 그러한 법적 책임을 실제로 지게 되느냐는 지금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되는 것이냐. 아. 그리고 이후에 들어설 정권과의 본인의 관계는 또 어떨 것이냐. 여러 가지를 놓고 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은 아무래도 여러모로 뭐 시간을 끌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겠죠. 그냥 다음 정권 때 그러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여기에서 시간을 안 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끈다고 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리고 혹시나 굉장히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나 또 뭐 총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은퇴를 한다. 그게 최선의 카드란 말이지.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나머지 카드들은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랑 타협을 하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제2나 제3의 어떤 차선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선은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아니야. 기회주의자들 특유의 머리 좋은 사람이면 차선과 차차선을 선택을 할 거란 말이지. 최악은 선택을 안 할 거란 말이지. 최악은 깜빡하는 거지. 그러면 차선이나 차차선은 타협밖에 없어. 네. 타협은 어떤 수준에서 어느 시점에 하느냐. 누구한테 유리하냐? 그럼 민주당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게 한덕수가 지금 시간 끌기를 하면서 뭐 권성동이랄지 국민의힘이랄지 뭐 이쪽 눈치를 봐주는 척은 하지만 그리고 양곡법을 비롯해서 6개 법안 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보름? 일주일? 요 안에 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포지셔닝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워낙 기회주의 성향이 있고 또 참여정부에서도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자기 살 길을 마련해 보려고 민주당과의 뭐 고도의 타협을 물밑에서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런 의심도 들어요. 윤석열의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윤석열이 전화를 안 하고 있을까요? 한덕수에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한덕수와는 공범 사이인데 내란 공범 사이고 공모도 뭐 했을지 여부를 우리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탄핵당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핸드폰으로 한덕수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타협도 열어놓고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내란의 공범으로 내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과연 나 감옥 안 가겠는가? 난 감옥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감옥 갈 가능성 꽤 높은 높지. 거죠. 공범이니까. 꽤 높지. 왜냐하면 윤석열 다음으로 내각에서는 한덕수가 2번째로 갑니다. 예. 그 다음이 이상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김용현은 미리 갔고요. 예. 직접 주요 임무 실행자니까.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 구성원 중에 감옥을 보낸다면은 굳이 뽑자면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정도 갈 거거든요. 박성재. 뭐 박성재까지 예. 4명 정도. 예. 아니 뭐 우리 대통령실에서야 뭐 김주현이나 뭐 이완규 이런 사람들도 또 수사해서 이제 가겠죠. 그 휴대폰 없앤 사람들도 그렇죠. 이상하지. 가겠죠. 그래서 예. 저는 한덕수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의 그립이 낮았을까? 전 거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 수세에 몰렸어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같은 이런 자들이 수세에 몰렸어도, 그러니까 뭘 되게는 못해도 누구 망하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 사람 아닙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은. 그러네. 뭐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용산에 있는 인사들이나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한덕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어요? 그 과정에 뭐 한덕수가 뭐 잘못한 게 뭐 하나도 없겠습니까? 같이 뭐 짝짝꿍하면서 뭐 한 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살 길을 찾는 과정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를 배신하고 막 달려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뭐 목줄이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의 안전선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민주당이랑 뭔가를 이 어떤 국민의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민주당과 무슨 대화나 뭐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그렇죠. 신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정 협의체를 민주당이 만들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는 하셨잖아요. 예. 이걸 왜 하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본인이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거기서 좀 대안을 얘기를 하고 무슨 다른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눈치가 있는 겁니다. 한덕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데 여당이 동의를 안 하니까 결국은 밀려서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한 거거든요. 모양새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한덕수에 대해서 애초에 처음에는 탄핵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좋아 그러면 탄핵은 하지 않고 지켜보겠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여지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무슨 뒤에서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보겠어라는 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여지를 두고 움직이는지를 보겠어. 얼마나 그 협조적으로 나오는지를 보겠어. 얼마나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끌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로 협조하는지 보겠어.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로부터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내란 특검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사법부랑 바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직 총리가 사법부랑 바터를 하고 민주당도 뭐 사법부랑 바터를 해서 야 한덕수는 봐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쵸? 이미 그 네. 내란을 도모할 때 음. 결국 핵심은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이 정한 절차를 다 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탄핵 사유이면서 동시에 별개의 절차인 형사소추에서도 윤석열과 만약에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예를 들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런 얘거든요. 미리 사전에 안가로 불려가가지고 지시를 따로 받아가지고 그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덕수는 미리 그 전에 몰랐을까요? 전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전 한덕수는 내란 공범이다. 전 그렇게 규정을 하고 내란 공범이 지금 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비정상 상황이고 제2, 제3의 내란을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당장 군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내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까지도 이 내란 공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를 전 민주당이 좀 공론화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네.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 처신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냐. 시작하자마자 그거부터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패를 만들지 마라. 시계를 만들지 마라. 예, 누구처럼 되지 말자. 황교안처럼 안 되려 안 되려고 황교안의 전례를 만들지 마라. 예. 욕을 먹기 싫다. 예, 그리고 바로 이게 이 권한대행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내 마지막 공직이다. 이렇게 워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라도 권한대행 거치고 이 나이에 대권 간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벌써 딱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 그렇죠. 해요. 예. 그런데 꼭 권한대행을 하면 옛날에 예. 황교안도 그렇고 예. 물론 황교안은 그 전부터 이제 대권주자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권한대행을 하면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이상해지는 게 분명히 또 있긴 하거든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이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뭐 권한대행이어서 대통령이 된다 이게 아니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신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기회주의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주의자라는 속성이 분명히 여러 가지의 나쁜 점들을 만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류의 좋은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야, 근데 야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많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다그쳐서 너 잘못하면 공동 정범이야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계속 다그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특검과 사법부가 결정할 건데 니들이 뭐 권한도 없잖아. 한덕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고 나를 뭐 봐줄 수가 있어? 봐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아니면 나를 더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다 사법부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타협적으로 유화적으로 야 이거 해주면 우리가 뭘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눈에 드러나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민주당이? 근데 본인이 지금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패 만들지 마라 그러고 시계 만들지 마라 그러고 나는 이게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고 뭘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권한대행을 하고 싶고 이 노인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권한대행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명예든 뭐 재산이든 뭐든 간에 감옥 안 가고 슬그머니 잘 은퇴해서 이제 조용히 잊혀져서 사는 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 여건을 민주당이나 대신에 내란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이랄지 무슨 헌법재판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신속 처리랄지 뭐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있는 뭐 어떤 이 레버리지가 민주당이나 야권이나 국회에 있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근데 이 거예요. 사람은 예. 권한대행을 무사히 마쳤다라는 요게 네. 사실은 나중에 그게 뭐 법적으로든 어디 잡혀가는 거든 뭐 그게 감옥에 가는 거든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뭘 하는 거든 간에 자기가 중요하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된다고 지금 뭐 여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기에게는 중요한 어떤 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게 지금 만드는 중요한 어떤 고삐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민주당이 만약에 권한대행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그런 조건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를 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한덕수에게 뭐 좋은 게 한덕수라는 사람에게 뭐 좋은 걸 안겨줄 수는 없겠지만 망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서로 간에 망하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 그러네. 요 울타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참고해서 볼 필요는 있다. 한덕수와 민주당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는 할 수 있네. 민주당도.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물론 뭐 국민의힘 같은 수구투행 세력도 있습니다만은 그 언저리에 기생하는 이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나라가 저는 더 망가졌다고 봅니다. 특히 고위 관료들 이번에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친일 때도요. 친일파들이 나라를 망친 건 맞는데요. 그 주변에서 밀정 노릇하면서 기회받던 놈들이 더 나라를 더 망가뜨렸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친일파는 사라졌지만 밀정의 후예들은 지금까지 남아서 어디선가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탄핵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국민의힘 12명 뭐 협상해가지고 끌어냈습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냥 여론으로 밀고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요 민주당이 전략 전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과 기회주의자들과 타협과 협상하는 걸 전 헷갈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기회주의자와는 타협과 협상하면요 기회주의자가 이겨요. 왜 기회를 보는 사람이고 그렇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끌려가다가 또 망하는 거거든요. 저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행동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그 전략이라는 것이 한덕수 같은 기회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 전 한덕수가 이긴다고 봅니다. 패를 다 한덕수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뭐냐. 주유소 습격 작전, 주유소 습격 사건. 습격 사건. 거기서 네. 나온 작전 한 하나 놈만 있죠. 팬다. 네. 한 놈만 패야 돼요. 한 놈만. 한 놈이 뭐냐면은요. 지금 왜 이 문제가 지금 안 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헌법 논란, 많은 헛소리, 뭐 개소리 네. 이게 왜 안 풀립니까? 딱 하나가 내란 수계를 지금까지 체포를 못해서 이 사태가 온 거예요. 모든 사태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는 하는데 집중해서 하질 않아요. 저는요. 그러네. 제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요. 윤석열 체포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네. 왜 안 합니까? 예. 왜 안 하냐고요? 아니 검찰이 손도 이제 뗐다면서요. 그럼 공수처랑 경찰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저는 민주당이 아까 할 역할이 많이 없다 이러셨는데 저는 할 역할 많다고 봅니다. 음. 매일 법사위 열고요. 매일 여론전 해가지고 경찰청 다 간부들 다 불러 세워가지고 왜 안 하냐고 혼내야죠. 공수처 간부들 다 불러내서 혼내야죠. 이게 좋은 전략이네. 그렇게 해서 예. 저는요 사법부까지 우리 압박할 수는 없지만요 영장만 넣으면 100% 발부됩니다. 제가 그건 예언합니다. 이미 내란 수계 빼고 나머지 다 별들 똥별들 다 지금 구속됐어요. 계엄사령관 포스타, 특전사령관, 수보방위사령관, 뭐 정보사령관, 전직 현직 다 구속됐거든요. 경찰청장, 뭐 서울지방청장. 아니 내란 수계 빼고만 다 구속하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내란 수계부터 넣어야죠. 그러니까 한덕수를 겁먹게 하려면 윤석열을 체포해야 당연하. 저는요 이거 많이 늦었고요. 예. 이번 주 안에 이거 체포 전 못하면요. 저 이 사태가 다 무너진다고 봅니다. 탄핵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러네. 저는요 민주당이 요 한 3, 4일이라도 빨리 영장 쳐서 체포영장 가지고요 뭐 경호처 반발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 경찰 특공대가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대테러 진압부대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 총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센 총 들고 가야죠. 예. 저쪽에서 권총 들고 나면 여기 기관총 들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저자들 경호처 사람들도 그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나와가지고 국민 여론이 윤석열 체포로 우글우글한데 누가 그걸 저항합니까? 그거 사법방해 업무방해잖아. 그래서 저는 한덕수랑 싸우지 그거를- 말고 경호처랑 싸워야 되고요. 좋은 아이디어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예. 권한 대행으로서 음.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경호를 풀어라라는 지시를 하라고 지금 민주당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맞네. 이 두 가지를 해야 예. 됩니다. 변호사님이니까 예.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습니다. 경호처가 막는다. 이 경호처, 그러니까 영장 집행을 막는 거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죠. 그렇죠. 이거는 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있으면 이게 현행범 아닙니까? 체포 가능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체포 가능한 그러니까 총 거 아니에요? 든다 그러면 더 센 총을 갖고 가면 됩니다. 아니면 목숨 걸고 어떻게 저항할 건데요? 막는 경호처 사람들도 다 체포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 당연하죠. 네, 그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로 볼 게 아니라 그건 내란의 공범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전 내란으로 이제 처리하지. 이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법률이 많잖아요. 김건희 뇌물 받았을 때도 무슨 청탁금지법 같은 뻘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그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가법에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다 닫아놓고 오로지 청탁금지법, 처벌조항 없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주 무익한 권성동이 좋아하는 프레임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네. 저는요. 지금도 윤석열에게 부안해동하는 자들 뭐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게 공무집행 방해입니까? 직권남용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검토는 하겠지만 내란의 공범이에요. 그 사후적으로 저 정당하는 놈들이 뭡니까? 내란 선동죄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 내란 선동죄로 체포하면 되는 있어, 거예요. 있어. 예. 아니 그 조항을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왜 안 쓰고 체포영장은 언제 씁니까? 뭐 다음 생에 쓸 거예요? 뭐 다음 내란 때 쓸 겁니까? 아니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양곡관리법 뭐 다 좋은데 헌법재판관 임명 다 좋은데 우선순위는 전략으로 제가 아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기회주의자와 타협과 협상은 안 되지만 전략은 갖고 해야죠. 근데 전략은 뭐냐? 윤석열 체포되면 다 끝나요. 그러네. 그게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아마 정영식도 그 기각 결정 못할걸요? 아프다고 드러눕지도 못할걸요? 빠르게 윤석열 체포와 윤석열의 부안해동하는 자들을 전 내란의 공범으로 처리를 하면 끝날 일이다. 그걸 민주당이 저는 초압박, 초강경 전략을 지금 모든 당력을 갖다 써도 모자른 시점인데 너무 지금은 좀 한가한 거 아닌가.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실온식이랄지 경호처장 불러서 야, 이 막지 마라라고 엄중하게 아니 이야기한다며. 한덕수한테 풀으라고만 지시하라고 압박하면 그렇지. 됩니다. 풀어야죠. 그걸 왜 제가 하고 볼 때 있습니까? 근데 영장 받아서 가면 경호처라는 그 경호처 직원들도 다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거 뭐 사실은 총 자식 들고 자식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거기. 총 들고 나오겠습니까? 영장 들고 왔는데. 아니 나오면 기관총 갖고 들어가면 되죠. 아니, 네. 기관총을 갖고 갈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뭐가 있다고 총 들고 나옵니까?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군인입니까? 잘 네. 모르겠네. 경찰. 아무튼 경찰이잖아요. 네. 그 영장을 갖고 갔는데 영장 집행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으면 그 자체로 현행범이고 그 자체로 체포 대상인데 그러네요. 그럴 거냐는 거죠. 막 제가 볼 때는 산산이 흩어질 거예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할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이제 취하신 분을 이제 들고 나오면 되는 거죠. 한 4명만 들어가도 팔다리 들면 다 들고 옮길 수 있을 지금 것 같아요.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가도. 대통령실도 아니고 아무리 무게가 무게가 많이 나가도 그렇지, 경찰 그렇지. 특공대
특공대원 4명만 들어가도 팔다리 들고 끌고 나오면 된다니까요. 예. 왜 그걸 못 합니까? 100% 이제 취해 있겠죠. 때문에 네. 4명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5명은 돼야 되는 8명. 사람이 좀 이제 늘어지면 좀 무겁기 때문에 5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총이랄지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가고. 근데 대비는 해야 돼. 전 경찰 특공대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만일의 되네. 사태를 대비해야 되니까 저는 예. 권총 들고 나오면 기관총과 장갑차와 헬기 다 띄워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지. 김이나 평론가님 말씀대로 법원의 영장까지 저는 경호처가 그렇게 물리려고 쓰면서 저항할 이유가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아까 한덕수는 저항할 동기가 있죠. 예. 내란 공범이고 자기가 감옥 가니까 저항의 동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경호처 직원들은 그냥 다음 대통령 경호하면 되는 공무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왜 이게 정리가 안 되냐? 법원의 영장도 없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호 풀으란 지시도 안 했죠. 공수처나 경찰이 영장도 안 치고 있죠. 그러니까 경호처 입장에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 술 먹고 취해 있지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 명분을 줘야죠. 왜 그걸 안 하냐? 윤석열만 체포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평론하는 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 있잖아요. 한 90% 해결될걸요? 여론 더 뒤집어질걸요? 우리가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도 가죠, 가야죠. 저는요, 국민들이 가야지. 특공대도 띄우고요. 그 뒤에는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카메라와 가고. 국민들이요, 그거를 100만 명이 포위해야 된다고 봐요, 관절을. 스픽스와 우리 둘이 딱 가면 제가 볼 때 아니 정리될 것 그러면은 같아요.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충분히 이걸 힘들게 가능하겠다. 합니까? 왜 이걸 힘들게 해요? 충분히 탄핵 때 가능하겠어. 우리 그 응원봉 들고 나오신 국민들의 염원을 이렇게 물거품 만들면 됩니까? 오늘 내일이라도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내일이라도. 아니, 너무 그리고 늦었어요, 어차피 진짜. 지금 사저에 있죠. 근데 아니 이제 관저에 있죠. 관저에 있죠. 한남동 관저에 근데 이제 있죠. 검찰이 술 먹고 있죠. 공수처로 사건을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수처한테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체포영장을 왜 그러면 안 하냐? 체포영장을 그러면은 청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공수처에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예. 굉장히 뭐 그 방향에 가장 적법한 어떤 집행위로 체포영장 받아갖고 가는 게 가장 적법한 어떤 방식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곧 체포영장 받아갖고 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예. 공조본을 왜 만들었어요? 공조본이 뭡니까? 경찰 손 띄고 공수처랑 그렇죠. 경찰 경찰이랑. 그리고 군에서 일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공조본 아닙니까? 이름도 저는 처음 들어요. 공조본. 그럼 공조해가지고 해야죠. 근데 저는 지금 국회에서도 오동훈 처장 전 매일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그렇게 이첩하라고 했는데 이첩하자마자 영장 쳐야죠. 근데 안 치지 않습니까? 저 오늘 내일 안 하면요, 이 공수처도 정말 의심해 봐야 되고 경찰도 본인들이 내란죄에는 수사권이 있어요. 그럼 본인들도 나서서 자, 해야죠. 오늘 내일 안 하면 우리가 갑시다. 아니, 우리가 가야 돼요, 가가지고 저는. 끌어냅시다 우리 둘이. 사람이 한 신 변호사 차 타고 앵커님도 오셔야 될 가가지고 것 같아요. 사람, 아니 저도 네. 가야죠. 사람 향기 TV님이 장어 56kg 먹었으니까 힘이 세졌을 아, 거예요. 그러세요? 아니 그 상당히 힘이 세졌을 너무 것 같긴 답답합니다. 56kg면. 네, 그 한 날짜에 또 네.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니까 무슨 장어 시킨 날? 무슨 용이 많이 들어가는 무슨 그 날짜던데 그게 따지면은 이것도 장어가 용이야?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용이 미치겠다, 자꾸 진짜. 겹치는 날짜에 네. 그 관저에서 56kg의 장어를 시켜가지고 먹은 것 같다. 나는 계속 이제 용용용용 왕이다. 글쎄, 왕이다. 왜 왕이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하여튼 근데 56kg은 잘 그 일반적인 장어 전문점에서도 시키지 않는 정도의 그렇죠. 양이다.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비본질과 부수적인 걸로 싸우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암에 걸렸으면 암세포를 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세포 빨리 떼내야 사람이 살죠. 지금도 암세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술 먹고 누워 있는 게 그렇죠. 암세포 아니에요? 네. 암세포부터 띄러 가야죠, 핀셋으로. 아니 근데 왜안 궁금해서 하냐는 그러는데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경호나 의전이나 뭐 이런 거는 직무가 정지돼도 법적으로는 그게 괜찮다는 거잖아요. 원래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권한대행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경호처 이거 지시 풀어라. 내리면 됩니다, 한덕수가. 그다음에 이제 체포해라. 그렇게 되면 지금 김건희는 저야 좀 더 많이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디 살아야 돼요? 관저에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김건희? 뭐 지금 갖고 있으니까 저는 뭐 예. 사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고 보지만은 예. 이제 파면 나오면 바로 지금 빼죠. 바로 지금 빼야죠. 현직 임금 맞으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예. 해야 이제 빼는 결정하면 것이고 방 빼죠. 그래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관저에 사는 거랍니다. 아니면 그러면 앵커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있고 본인은 한남동 그 호화스러운 관저에 그렇죠. 있다고? 근데 김건희도 이런 방법은 있어요. 빨리 그동안 수사 고발 들어간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도 체포하면 됩니다.
김건희는 그렇지. 별건으로 그거 그렇지, 수사로 그렇지. 소환 요청하고 안 하면 바로 체포하면 돼요. 그렇지. 그럼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절을 자동으로 이사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둘을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딴 게 아니라 공수처가 미적거리면 경찰도 이미 검찰이 손을 뗐잖아요. 공수처가 영장 청구 안 해주면은 검찰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검찰도 이제는 사건 넘겨놨기 때문에 영장 청구 정도는 전 대리해줄 거라고 봐요. 경찰이 신청하는데 그걸 무슨 명분으로 검찰이 내란 수계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예. 저는 검찰도 협조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든지 안 하면 경찰은 검찰에다가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영장만 받아오면 경찰 특공대는 경찰이 동원할 수 있잖아요. 집행은 경찰이 어차피 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하면 끝날 일을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면서 다른 거 갖고 논란을 하니 논란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아까 뭐 헌법학자라고 뭐 자막 뜨는데 헌법학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아무리 50명이 성명 낸다 한들 한덕수가 바뀝니까? 윤석열만 체포되면요. 네. 모든 게 순조로워집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네. 그분들 주유소 저 습격 사건으로. 우리가 또 세금도 많이 냈고 그랬는데 그 방은 또 같은 방으로 쓰게 해드립시다. 같은 방으로 써야 우리가 전략이 좀 될 거 아니에요? 네. 반값도 좀 같은 저래. 방이라는 것은 각각 독방을 쓰는 것보다는 같은 방으로 좀 배려를 남녀는 이제 구별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배려 그게 네, 있군요. 남녀는 또. 또. 아이고. 예.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석영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위헌이었구나. 부서도 안 했었고 국무회의 자체를 안 했으니까. 국무회의 안 하고 서명도 안 했고 계엄 해지 통과 1시간이 지나서 카톡으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다. 그것도 제대로 소집도 안 됐고 그 사이에 또 윤석열은 합참 지하방코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했던 말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분명히 제2차 계엄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이거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 벙커에 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성환 이 2차장이 아직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럼 한덕수가 이 사람 참석하라고 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내란 공범들끼리 지금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짜옹짜옹. 네, 내란 공범들이에요.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네. 지금 내란 공범 주모회의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게.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은 뭐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다 바꾸고요. 장관, 그다음에 김주현 전부 다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한날 1시에 다 바꾸고요. 이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추경호도 그렇고 이게 일치가 안 나오는 게 저는 지금 기자들이 지금 JTBC 기사는 상당히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나마 그날의 윤석열의 12월 3일 그 밤부터 해서 새벽까지 윤석열의 동선을 그나마 조금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때 그 사람이 우리가 최상병 사건 때만 해도 800에 7070이었나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그 전화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히 통화 기록이라도 드러났기 때문에 혐의가 굉장히 뚜렷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계엄 상황에 내란 사태 상황인데 군도 그렇고 국무회의도 그렇고 일치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이거는 상당히 좀 불안정해요. 이 빨리 언론에서는 일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그 24시간의 일지는 4일 날까지
4일 그 새벽 한 6시까지는 일지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이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구나. 특히 추경호와 연계해서 국민의힘과 연계해서 이거를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지도 일지이고 그러니까 그날의 전말이 계속해서 추가로 파악이 좀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 전말을 다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아무리 이제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무슨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뭐 했어도 이 전체를 포괄하는 무슨 문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실행문건. 예, 뭔가를 계획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실행 문건이든 뭐든지 간에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한 이 문서가 그게 있어야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어떤 진술과 어떤 뭐 양심 고백과 이런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데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MBC 라디오에 이제 김병주 의원 나와가지고 예. 지금 이제 제보를 받은 걸 또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이제 판교에 대기하고 있던 이제 HID 요원들에 대해서 내부에 이제 양심 고백이나 이런 게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해가지고 이 과천에 있는 비원 벙커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제 1차적인 임무였다. 그리고 그걸로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임무가 또 있었던 것 같다. 요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판교에 이제 기갑사단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 같이 정보사에서 이제 회의할 때 그 같이 껴 있었다. 이 얘기도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럼 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윤석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에 계엄 해제를 이 국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왜 그거를 해제를 안 하고 거기서 민기적대고 있었는지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끝날 마음이 있었으면은 거기서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던 HID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1시에 다 해산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각에 해산을 하지 않고 2차 어떤 작전 지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방사의 이 군 병력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대기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사실들을 연결해 보면은 요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 노상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누구일 수도 있고 각각의 연결고리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합참 지하 벙커에 왜 갔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합참 지하 벙커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시 그림을 그리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어떤 근거와 그 과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 이걸 판단하려면 원래 계획이 뭐였는지를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 원래 계획을 이왕규나 박성재가 그 다음 날에 12월 4일에 분명히 들었을 것 같다. 안가에 모였을 때. 안가에 모였을 때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실패한 거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었겠죠. 그렇죠. 실패를 했으니까 누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게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을 이제 지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과연 사형 선고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요걸 피하려면 어떻게 그러면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임이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서 만나고 오랜만에 뭐 술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핸드폰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일시에 다 바꾸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하루빨리 이 전체적인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모든 범죄는요 고의로 구성되는데 사실 범행의 동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는 목적범이라고 해서 목적까지 다 입증이 돼야 처벌되는 범죄이긴 한데요. 어떤 범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인이라고 해도 선한 살인은 없는 거예요. 그 형용 모순입니다. 정당한 내란, 선한 내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할 만한 내란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절박하고 뭐 절실하고 야당에게 경고를 주고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서 이 나라를 뭐 한번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도로 한 내란이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라는 거고 내란을 주장하는 자들이 내란이다라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착한 계엄. 그게 이제 과거에 박정희가 독재할 때 구국의 결단 썼던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저렇게 윤석열이가 바보 같아 보여도 내란이라는 거를 실행했을 때 만약에 실패하면 본인이 어떤 처벌 받는지를 모르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데 플랜 B와 C를 준비 안 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패도 당연히 저는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고 아무리 바보라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날 이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뭐 김용현은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었고 이제 뭐 윤석열이는 그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데까지 3-4시간이 더 걸린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플랜 B를 세워놓고 그 자체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실행행위가 그 3시간 안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플랜 B와 C도 다 실패가 된 거죠. 왜냐하면 2차 계엄 시도가 분명히 있었었던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가 군에 쿠데타를 했을 때는 1차에 성공했지만 그때는 아마 플랜 B, C 했어도 전 군이 움직였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는 자기 일부 김용현 중심으로 몇 명 충암파와 용현파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군인들 이미 그 국회 진압작전에 들어갔던 곽종근 특정사령관조차도 자기가 현장에서 지시를 다 이행 안 해버리잖아요. 막 군인들한테 싫다는 갖고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빼내는 건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식의 그렇죠. 지시 이행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1차도 실패한 거라 2차, 3차까지 더 갈 동력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동력만 있었더라면은 윤석열이가 플랜 B, C를 또 해서 어떻게든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저는 내란의 성공 여부, 내란의 뭐 실패 여부 이게 구성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B, C를 준비한 것도 있을 걸로 보이니 여기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 우리가 경계는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계속 압박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빨리 체포하고 먼저 윤석열 체포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압박을 받도록 그를 통해 한덕수가 압박을 받도록 만들고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임명하고 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축축축 나가면 계속 나오는 팩트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인간들이구나라는 게 앞으로 2개월, 3개월 동안 쭉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검찰이나 뭐 헌재나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적이고 막강하고 뭐 그들의 힘이 대단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문정 검사가 5시간 전인가요? 오늘 새벽에 쓴 것 같은데 하여간 번님들과 달리 그 페북의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그리 우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문정 검사가.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바람이 이미 바뀌었고 이 자세를 분명히 바꿔 앉을 것이다. KBS에서는 그걸 좌로 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로 앉았던 사람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좌로 앉게 돼 있습니다. KBS가 좌로 앉았어요. KBS가 지금. KBS가 아니 KBS는 굉장히 빨라요. 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안 그랬던 사람들도 바로 좌로 앉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막 사투리도 막 쓰고 그럽니다. 갑자기. 예, 그게 이제 KBS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은 대세에 따라간다. 그 대세는 국민이 정한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원래 우리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자신감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뜻한 바 80% 이상이 지금 윤석열은 지금 탄핵돼야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5세부터 65세까지 경제활동 인구의 90% 이상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이미 탄핵 전에도 그랬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다만 경계만 갖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윤석열 체포에 집중하자.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하자. 예. 두 가지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뭐 무슨 얘기까지 나옵니까? 한동훈이 주변에다가 얘기하고 다닌다잖아요. 내가 그날 이건 뭐 우리가 추정하고 있던 반대. 내가 그날 국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전화를 받아서 예. 내가 아주 기분이 그랬는데 설마 하는 생각을 하고 국회로 그냥 갔다 그냥. 그러나 나중에 보니 진짜로 체포 대상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은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이런 데서는 칼럼을 다 그렇게 써요 지금. 거의 지금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구나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한동훈을 사살하려고 했구나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 증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명확한 그렇지. 증거는. 없지. 근데 본인의 주장이죠, 그것도 뭐. 그렇죠. 근데 예. 보수의 어떤 오피니언을 좌우하는 그러한 뭐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제가 볼 때 이 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그거 한 80%는 거의 지금 믿음의 영역으로 갔습니다 이미. 아 죽이려고 했나 봐. 아하. 그렇게 거의 갔습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이런 정도까지 계획을 세웠다면 윤석열이라는 자가 무슨 탄핵이 기각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그런 공감대가 어디서든지 형성이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될 수가 있어라는 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예. 생각이 되고 저희가 네. 무슨 뉴스를 설명하느라 이런저런 시끄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순리대로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 탄핵을요 국회는 대의한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의 권한을 쓸 뿐입니다. 그렇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수사기관들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원칙대로 좀 신속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체포하는 장면을 생중계해야 NO11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장면 꼭 좀 보고 싶네요. 저도 한남동 필요하면 나가겠습니다. 저도 예. 필요하면 가겠습니다. 제발 좀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경찰이 뭐 사전에 좀 야 우리 지금 가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했어. 특공대까지 다 뭐 이렇게 위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야 그리고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걸 막는다면 아 무슨 수로 많은 영장을 사람들이 이렇게 막습니까? 가면 국민들이 네. 가면 그 쫄아서 못해. 아니 그 자체가 또 내란이에요. 영장을 그렇지. 무슨 수로 막습니까 자기가. 네, 쫄아서 못해. 그러니까 경찰도 자신감을 갖고 가시면 미리 공지만 해주시면 국민들은 시민들은 따라갑니다. 시간만 예. 맞춰주세요. 셀카봉 하나 갖고 갑니다. 예, 한남동 또 가까워요 여기 여기서. 스픽스도 갖고. 예, 예. 예, 최근의 정치본색 신인규 변호사 김연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